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 빅숏의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이클이 오면은 또 엄청난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2018년, 19년까지는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2%였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나스닥은 우상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횡보였습니다. 연 2% 성장이니까 정말 코스피를 10년 차트를 놓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바닥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연에 2%밖에 안 올라갑니다. 정말 살살 올라왔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뭐 5%, 7%, 8%까지 갔다가 지금도 여전히 5%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던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모든 상품 가격에 녹아 나오고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은 주가는 한번 껑충 레벨업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되면은 정말로 코스피가 3천 가는 게 무리는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빵을 먹는 것 자체, 떡볶이 먹는 것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6만 원 하던 게 당연히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떡볶이가 6천 원 하던 게 만 원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녹아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게 녹아 나오면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이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몸을 사리다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빠지지 않는 상승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뭐 이렇게 빠질 때는 훨씬 많이 빠지고 네. 올라갈 때는 훨씬 많이 오른다고.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때 저희가 뭐 전 세계 1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코스피가. 올해 초 기준으로 코스닥 상승률 1위입니다. 아, 코스닥이.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잘 잡으면 좀 네.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네. 지금 이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저는 일단은 미국 빅테크 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 먼저 말씀해 이게 2차 전지랑 같이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글로벌로 2차 전지 업계가 좋냐 그러면 안 좋아요. 네, 미국에서는 뭐 리튬 아메리카스라든지 알베마리라든지 여러 리튬 관련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는 뭐 그쪽은 광산 관련된 마이닝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남미 쪽에 마이닝 한다라는 기업들 상당히 많고 또 정제하는 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국가별로 오르는 섹터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심리가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섹터만 올라가는데 미국은 빅테크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숫자의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빅테크이기 때문이고 그는 산업적인 정책적인 혹은 모든 베이스적인 이 바닥 환경이 테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와. 예, 왜냐하면 이쪽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R&D 하는 비용을 줄이고 캐펙스 투자 비용을 줄여버리면은 바로 실적이 좋아져요. 진짜 대단하네요. 거기다 인원도 줄였잖아요. 네, 그게 말 그대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 야. 근데 우리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왜? R&D 섹터를 줄였기 때문에. 이러면 얘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나스닥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골드만삭스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미국을 살 거면 빅테크를 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숫자가 잘 찍히는 곳은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죠. 그러면 중국도 2차 전지가 있지 않냐? 중국은 2차 전지가 못 가요. 오히려 중국은 신인프라라고 하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공산당이 밀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섹터가 유럽은 오히려 금융군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섹터별로 오르는 게 지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를 투자하시나 그리고는 어떤 기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설정하셔야 된다. 네, 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맞다. 왜냐면은 이게 저는 빅쇼트도 빅쇼트고 그리고는 혹시나 뭐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고민사 내가 도대체 현금 비중을 얼마나 어떤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월급을 받으시고 꾸준한 고정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몰빵하셔도 돼요. 전혀 필요 없는 돈이라 그러면은 다만 내가 뭔가 자영업을 하신다 혹은 내가 좀 투자 비중이 좀 높으시다라고 하시면은 6개월 생활비 6개월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은 남겨놓으셔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한번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박살이 나면은 돌아오는데 짧으면 뭐 한 달 3개월이 걸리겠지만 길면 6개월씩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생활비는 남겨놓으시는 게
그리고는 1억 정도면 한 3천만 원 있어야 6개월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뭐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20%는 미국 장기채를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나머지 50%를 주식 포션으로 들고 가신다라고 하실 때 50%에서 저는 뭐 좀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정도는 반도체, 특히 그냥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1티어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가장 큰 그 공급사들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면 된다. 혹은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 사놓고는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막 헤드라인 나오고 삼성전자 막 급등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안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고는 제가 항상 이런 데 나오면은 나머지 이제 15%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와 동일 비중으로 2차전지 스윙을 말씀을 드리고 2차전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솔직히 2차전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국내에서 ETF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5% 정도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곳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주가가 안 빠질 곳이기 때문에 15%는 미국의 빅테크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머지 20%는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스윙 투자가 됐든 배당 투자가 됐든 본인이 공부해서 이해가 되고 본인이 투자하실 수 있는 섹터를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조금 분리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내가 반도체를 샀는데 이거는 반도체 관련 뭐 디스플레이를 산다 이건 안 되고요. 좀 다른 섹터로 아까 말씀드린 뭐 피부 미용이 됐든 이런 쪽으로 완전히 별개 섹터로 보시고요. 아니면 차라리 은행이나 통신이나 이런 경기 방어주로 보시고요.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빅테크를 샀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사시면 안 돼요. 같은 겁니다 이거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친구들 말고 좀 다른 섹터로 이렇게 분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테이버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 초 기준에서는 제가 다른 데서 상저하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200주선을 기준으로 코스피가 올해 말까지 2,500 뭐 뚫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사태를 겪고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보면서 하반기 되면은 좀 더 이제 일찍 출발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가을 혹은 올해 겨울 되면은 이제 200주선 위로 올라가는 2,500 위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고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경기 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정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은 환호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지금부터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다가오는 기회에서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해 투자가 어려운 이유도 지금 조금 오르면은 팔아야 되나? 아닌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떨어지면은 내가 그때 팔 걸. 하고 올라왔을 때 또 팔면은 더 올라가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또 떨어져요. 몇 번 반복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제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녹아나오는 그 구간을 대비하면서 올해는 특히 인생을 역전 혹은 인생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꼭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투자 습관, 투자 방법을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또 이렇게 좋은 연속적인 투자, 연속적인 자산의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이렇게 제 뇌를 복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은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좀 꼰대 같은 소리라도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아남으시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웃으시면서 이제 더 부자가 돼서 마음의 부자, 이제 통장의 부자가 되셔가지고 다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년 한 말 정도 가면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내년 말이면은 저는 그때는 코스피가 이제 3,000을 가냐 못 가냐의 경계에 있지 않을까. 내년 말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뷰가 또 바뀌셨다고 업데이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님들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뷰가 뭐 지난번에 말이랑 이렇게 달라졌냐. 근데 그게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을쯤부터 조금 시동이 걸릴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었다라는 거, 경기가 좋아지고 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 빅숏은 염두에 두자. 그래서 현금 30% 정도.
네,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테이버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설명왕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